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5일 날 부실채권 NPL 투자를 한 이후에 9개월이 지나서 투자 원금 및 이익이 있으면 이익금까지 배당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업자 부동산 경매로 벤치타다 작가 정재용 군과 함께 서산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I know your story. Of being raised in a brothel. You felt it. The power. 그때 우리가 부실채권 한 원금 50억, 이자 8억, 58억을 40억 원에 매수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28억을 질권대출로 빌렸고 나머지가 우리 돈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당 받는 날 우리가 또 빌라를 낙찰받았죠. 낙찰자죠. 그러니까 매각 대금으로 낸 대금에서 배당 절차를 통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이게 맞는 짓거리인가 안 맞는 짓거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날입니다. NPL은 영어 론 퍼포밍 론의 약자이다.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흔히 부실채권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다. 이번에 사실 NPL 은행 부실채권 매입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투자한 내용을 전부 한번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기겠고, 그 다음에 또 책으로도 남기겠습니다. 물론 블로그에도 공개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투자가 있구나 라고 구독을 누르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PL을 구경하네. 그게 맨날 했던 거야. 그 상대피를 명시를 딱 15일 날 잡고 15일 이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직권이죠. 날짜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내로 표현을 했고요. 네. 이제 지금 시작해서 한 달 이내에서 저희는 이제 5월 말에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죠. 예, 그런 저희도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에 저희 네. 회계적인 상황. 뭐 늦춰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직권사가 있는 문제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 작가님은 작가님을 해야 되고 대표님을 해야 되고 작가님은 좋아요. 작가님은. 아직 작가죠. 작가님 좋아요. 작가님 혹시나 그거는 잘 몰라요.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할 때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을 은행 대출로 마련한다. 이때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것을 근저당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근저당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 시 부실채권이 되고 이것을 NPL, 부동산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수익 연결 방법으로는 NPL 물건이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채권자로 채권액을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NPL 물건을 직접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받고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PL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많은 토요일 날입니까? 하루를 힘들게 일한 59년 아저씨가 너무 피로했는지 옆에다가 화물차를 주차하고 밥을 먹고 가면서 내 차를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보험 처리했습니다. 보험 처리했는데 서비스센터 입고했더니 뭐 이런 범퍼랑이 부품이 없대요. 독일에도 없대. 그래서 2달 후에나 들어온다고 이렇게 타고 다니랍니다. 그래서 모양 빠진 세월을 보내게 됐음을 알려드리면서 절대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주식값이 빠져서 수리를 못한 게 아니다. 이것을 알려드리면서 NPL 투자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PL 투자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이며 그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계약서 원본입니다. 이게 지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에 질권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개인정보가 있다. 일단 원본을 지금 그 은행에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기념 삼아서 원본 사진도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내용이고 물건지는 이제 차츰차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도 NPL 투자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이어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NPL 투자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물건이 이거 지금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렇게 지금 40억 4,200만 원에 계약한 건데 이 채권 원금은 뒤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업체 이렇게 보입니까? 네. 채권자 이름, 채무자 이름만 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출 원금이 50억. 그 다음에 이자가 8억. 이렇게 해서 한 58억을 40억 정확하게 40억 4,2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은행이 대출해 줬으나 이자를 받지 못하는 채권, 부실화된 채권을 이제 부실채권이라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이걸 매각을 합니다. 은행이 매각을 하는데 개인한테는 팔지 않고 대부업체나 뭐 이쪽을 통해서 매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업체를 통해서 인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50억 나 혼자 한 거 아닙니다. 3명이서 공동 투자를 했어요. 이자가 8억. 그래서 58억을 40억 4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10% 4억 원을 입금했고 금요일 날 58억짜리 채권을 40억 4천만 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0억 4천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40억 4천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2은행에서 금융권에서 30억을 대출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돈은 10억 4천이죠. 자기 자본이 10억 4천. 10억 4천에 이제 근저당 인수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대충 우리가 비용이 12억 정도 든다고 생각해서 12억 원 생각해서 3명이 공동 투자했기 때문에 4억씩 4억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나 싶었는데 금요일 날 이 은행에서 28억밖에 못 해주겠다고 또 깎았어요. 28억. 그러니까 28억을 해주면 우리는 또 3명이서 2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 옵션을 또 걸었어. 아무튼 그 은행에 돈을 빌리든 개인한테 돈을 빌리면 자존심 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뭘 옵션을 걸었냐? 이 58억짜리 채권의 물건이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주택 48세대예요. 48세대. 그래서 이 채권을 우리가 갖고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우리도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58억짜리 채권의 지금 감정 가격은 대략 78억쯤 됩니다. 78억. 그런데 우리는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58억이니까 우리는 58억을 배당받을 권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8억 정도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배당만 받고 끝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낙찰 받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1등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유입을 해야 돼요. 48세대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낙찰자의 지위로. 채권자에서 이제 낙찰자로 지위가 바뀌죠. 그러면 그때 들어갈 돈이 얼마냐? 입찰에 들어갈 걸 대비해서 은행이 입찰 보증금 쪽으로 한 6억 정도를 이제 자기 계좌에 자기들 은행에 예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부족한 30억에서 부족한 2억 플러스 6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채권 대출 금액을 줄이는 바람에 돈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8억을 더 준비하게 된 거죠. 8억을 준비하려니까 또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채권을 완전히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NPL 채권이 58억인데 은행에서 할인해 팔았을 때 가격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게 매입은 40억 4천에 이제 할인해서 매입했어요. 매입했는데 이 돈이 다 필요하진 않다. 왜?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질권 대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다? 28억. 원래 30억을 이걸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 돈은 적게 들어가죠. 그런데 28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12억 4천을 준비해서 투자하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죠.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한 20억쯤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40억 4천을 투자해서 20억 수익을 난 게 아니라 12억 4천을 투자해서 은행이자 빼면 뭐 20억 남았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우리 백만년자 라이프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이런 투자도 있다. 이걸 알려드린 거니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 교육하면서 저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28억을 대출해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48세대 세대 담보로 준공된 세대를 담보로 28억만 빌려준 거니까 아주 우량한 담보를 가진 상태죠. 이 은행은 감정가는 한 78억 되고 뭐 낙찰도 못해도 뭐 50한 6억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은행에서는 아주 땅 짓고 헤엄치는 채무자를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8.9%인가? 이자가 세요. 이자는 8.9%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10%, 12% 이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NPL 세팅 끝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아주 좋습니다. 땅 좋습니까? 네. 여기서 아주 좋다. 수가 있습니다. 물 떨어지는 소리. 보드름. 보드름 저기다 이렇게. 여기. 월세 120만 원씩은 받겠다. 많이 들어왔네. 에어컨 있잖아. 에어컨 있으면 작년 여름부터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전에도 있었나? 전에는 저쪽만 봐서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이 없어. 케렌시아 프로젝트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채권 인수를 했는데 경매 진행 중에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서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장난하면 안 됩니다. 불장난 함부로 하면은 그 불에 타서 죽는 수가 있어요. 아니 치커네요. 그냥 살살 아니 매대기 먹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지들이 먹으면 다행이죠. 적으면 먹고 예. 풀어가면은 다행인데 오히려 이제 자기네 집까지 뺏기고 예, 이제 우리가 낙찰 받아버릴 수가 커피 있는. 터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잘못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못하는 못하죠. 지 집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 지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지금 얘는 요것도 지키고.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맑음. 지난 목요일 강남에 위치한 오리온 자산그룹 사무실에서 나폴리 신협이 매각하려는 채권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6개동 48세대 건축 자금으로 대출된 원금 50억 원과 이자 8억 원, 합계 58억 원의 채권을 4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인 4억 원을 지급했다. 그렇게 나폴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했다.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맑음. 나폴리 신협 부실채 인수를 위한 질권대출 30억 원은 28억 원이 승인되었다.
입찰 보증 금액 상당을 은행에 예치해 달라라는 요구와 함께였다. 그러니 당장 줄어든 대출 금액과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돈을 마련해야 했고 기한은 28억 원 대출을 자서하는 내일까지였다. 급한 대로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맑음. 마이클 일행이 나폴리 신협으로부터 인수한 부실 채권은 좋은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채무자 측이 채권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의사가 있다기에 10억 원을 더 주면 넘겨주기로 했다. 이것은 채무자의 대출금은 50억 원이고 이자가 불어나 현재 10억 원쯤 될 것이므로 마이클 일행으로부터 채권을 50억 원에 인수한다고 해도 오히려 10억 원이 이익이라는 논리이고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관계가 나빠질 것도 아니었기에 상생하는 조건이기도 했다. 그다음에는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나는 세입자라는 위치를 인식해. 근데 가만히 놔두면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맑음. 2시간이나 늦은 점심은 족발이 맛있는 리복 식당이었다.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에 다소 먼 거리임에도 걸어갔고 2병을 일행과 나누어 마셨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MPL 채무자의 대리인과 회의실에서 마주했다. 얼굴이 동글동글한 50대 초반의 사내로 시행과 MPL, 건축자금 대출에 대해 해박했기에 대화가 통했다. 자, 서산 지방법원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입찰 보증금입니다. 약간 공매보다 경매가 좀 이런 재미는 있지. 뭔가 이게 하드한 게 있어. 아니 회사에서 구매 때문에 와보긴 했는데 예. 그렇군요. 빌딩 했으니까 야 우리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스타벅스로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좌회전하면 있어. 아 좌회전하고요? 길 좀 알려주시죠. 자, 600m 입찰 끝나고 위풍당당 회원님 만나서 가는 길입니다. 거지? 케렌시아로. 바꾸고 안 바꿔? 케렌시아로 바꿔야죠. 바꿔야지. 그러니까 바꾸자고. 법이 나오고 똑같이. 은행나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노티나 도색도 피렌시아가 다 해야 더 되고. 법인 이름을 똑같이 바꿔야 입주자들이 그리고 좀 외벽 페인트나 좀 이런 거 좀 하면 한번 칠할까? 칠해야 될 것 그래, 같은데 그래. 너무 더러운데. 칠하면서 이름도 써버려야 돼. 그렇죠. 음, 예. 가면 시간 마크 나는 것이야. 좋네. 어떤 오늘이 그런 날이니까. 일단은 뭐 제가 사진을 찍고 이걸 한 장씩 드릴게요.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딱 붙이면 일단 발 찍고 빠져.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NPL 채권 인수 및 경매로 낙찰받은 어서 오세요. 캐레이시아 내용 증명 붙이러. 아니야. 왜? 아니. 캐레이시아 빌라 지금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 치고 저도 예쁘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붙이고 나서 그다음에 호수별로 정리하자. 아니요 제가 그거 그냥 뜯어서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기 다 안 뜯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니 어차피 섞이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선생님 붙이신 발이 없어서 접어서 넣을게요. 아니야, 몇개 끊는 거 아니야. 끊는 그대로 거 갖고 가야 돼. 그대로? 세부를 똑같이 확인받고 거기서 이제 집어넣는 하는 거야. 50원 만져보지도 못하고. 맞아요, 우리가 그 제가 이거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50억이면은 10,000원짜리 갈비탕을 그러니까 네, 평생 먹지도 못할 만한 돈인데 이게 50억이 있으면 뭐 하는지 네. 그 생각도 들어요. 그걸 너무 느끼면 안 돼. 네. 너무 느끼면 이게 힘들어요. 다 쓰지도 못하고 집을 돈을 네. 왜 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왜 하는가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소명 의식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 아 게임이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야, 그지?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사실. 선배님 배운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게 혼자 하면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좀 덜하지. 그래서 똑같아요. 손을 3개로 찌르나 하나로 찌르나 똑같이 아파요. 예,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아, 예, 김경만 대표님 되시죠? 네네, 예, 저기 출근행에 오다. 네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그 태양거 안면허 승원리 거 낙찰 받은 거.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궁금해서 저 연락드렸어요. 네네. 네네네. 지금 이게 이거 지금 명도는 어떻게 다 정리되는 건가요? 명도 이게 너무 많아갖고. 예, 전부가 그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된 거라 인도민영 대상자입니다. 아, 인도명령 대상자예요. 예, 예. 안양에도 건물 가지고 있었잖아요. 피렌치 하우스라고. 네네네네네. 음. 그거 봤습니다. 그 프렌치 하우스는 다 입주가 된 건가요? 피렌치 하우스는 뭐식이죠? 그 안양시에서 수용했어. 근데 아. 보상 받았어요. 선생님, 안양에 있는 거. 네. 아직은 다
끝난 건 아니죠. 아니 난 포상 받았으니까 이제 소유권이 안양시로 넘어갔고 네. 인천 피렌체하우스는 두 세대가 35세대 중에 다 분양하고 두 세대가 지금 전세 중이고 그다음에 용인에 지은 거 두 동 네네네. 그 전부 올 임대 중이고요. 그 뒤에 안 보냈나 내가 한번 보낼까? 다 보냈습니다. 보냈죠. 예, 그거 다 그대로 스캔했고 네네. 그다음에 방배동 내 소유 아파트는 그것도 전세 11억 8천에 전세 주고 있어요. 방배동 건안 나타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아니 그 뒤에 계약서는 첨부했는데요. 네네네. 세목별 과세증명하니까 용인시에서 서울시가 그때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냥 다 줘 나는 그 대출 받을 때. 이거 유치권도 다 없는 거죠? 유치권은 요거는 뭐 어떻게? 도배한 거 한층 한 세대가 지금 점유 중인데요. 뭐 네네. 변호사님께서 깰 수는 있는데 불편하다면 47개만 설정해도 돼요. 아니면 전부 설정해주고 우리가 그 돈을 먼저 갚고 뭐 하든 어쨌든 그냥 뭐 진행하거나 이럴 때는 전부 이제 크게. 금액이 하나는 크던데 9억 얼마던데? 그건 뭐 그 분양에는 애들이 네네네. 그 장난친 건데 고소장 김포경찰서에 이미 접수했어요 우리 변호사랑. 그래서 그건 뭐 당연히 깰 거고. 그리고 대출 요청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나는 뭐 그러니까 제 재산도 일단 많지만 네네. 이건 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장기로 임대로 갈 거니까 이 분양하겠다 이거 자체는 어불성설이에요. 저도 빌라 지어봤지만. 네. 근데- 일부하고 일부는 임대로 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냥 네. 처음에는 풀 땡긴 다음에 한 세대 한 세대 풀어달라고 할 거예요. 음. 우리 이제 빌라 원래 준공하면은 준공자금 대출 받아서 하나씩 상환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풀로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달라는 예, 뭐 거예요. 신탁에서 한 90%한 다음에 한 세대 나갈 때마다 뭐 7대 3이나 8대 2의 비율로 계속 상한에 가면 뭐 한 2년 아니면 2년 안에 지가 뭐 다 끝나겠죠 뭐. 근데 90%까지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경매자금에? 신탁하면은 그렇게 하고 신탁 안 하면 한 80%이 정도 해주지 않나요? 신탁하면 80%인데? 제 기록 뜨죠? 저 금융권에 제 기록 뜰 텐데. 아직 안 뜹니다. 아, 저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보 공개해 줄 테니까 국보급 채무자야. 음. 장담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투룸짜리인가요? 다? 투룸 쓰리룸 섞였어요. 거의가 쓰리룸이고 투룸 섞였고 그다음에 그 안면읍이라서 여름철에가 또 이게 단기 수요가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세는 일시에 빠지기는 어려우니까 음. 뭐 게스트하우스로 해가지고 또 돌리고 해서 좀 아마 전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 에이, 설마 그러려고 먹는 거 가지고. 아니야 사람이 나중에 나빠진다. 진짜? 그래 그러면 그래.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거를 되게 예쁘게 하고 마당까지 해서 얘네 거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야. 이걸 하는 이유를. 이게 그린벨트 땅인가 거기 논다는 거죠. 여기 차는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오늘 회의에서 확정을 해달라는 거야. 그렇지. 도움 공격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기본 컨테이너 높이에서 음. 층고가 한 400 정도만 높아져도 너 이거 왜 이러니? 에너지 페인트 칠하다가 어머 세상에. 난 너가 이게 무슨 화장 기법인 줄 알았어. 화장을 손님도 하던지 요새는. 이 얼굴은 포샤시하게 가기 때문에 화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층고가 너무 낮으면은 어차피 겨울에는 추우면 뭐 들쓰더라도 층고 낮으면 집이 안 예쁘던데 사실 폴딩 동화 한다는 거 자체가 이거 봄, 여름, 가을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농막으로 하면 층고가 있을 텐데 각 지자체마다. 층고 없어. 층고는 없어요. 층고는 높이는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지. 6평에 너무 높으면 그것도 기형적이야. 왜냐면 저번에 우리 후배 그러면 집이 이거 선풍기 달아야지 뭐. 그렇지. 이 돌아가는 거. 됐어요? 오 며칠이에요? 3월 1일. 아 여기 재밌다. 위에도 그거 아까 돌아가는 거. 아우, 쉬는 날이네 이날도. 냉난방이 하나 있고. 바람이 있는 거네요. 아, 다른 여가 이제 침실. 그건 잠을 안 뜯어지잖아요. 침실. 그럼 생각보다 진짜. 오히려 저 달아 넣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민자로 해서 층고 높게 뽑는 게 훨씬 이뻐. 예쁘지 않아? 이뻐. 네. 이뻐. 닭공으로? 맞아. 닭공으로 볼 거야? 평으로 할 거야? 아니면 아예 이걸로 할 거야? 이렇게. 뭐가 제일 예뻐? 안에서 볼 때. 다크 생각하지 마. 안에 제일 예쁜 건 뭐야? 근데 페인트 천장은까지 페인트를 뿌리면은 민자가 날 것 같고요. 천장은 다른 걸로 마감을 하는 바공으로 해서 그 나무. 근데 그래. 천장하고 벽체를 다른 거로 하면은 영속성이 없다니까. 최소한 이거 봐봐. 색이 달라도 질감이 같든지 그래야지. 그럼 결국 똑같은 페인트라면 동색으로 칠하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근데 질감이 색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면은 되게 이질적이라는 거지. 연결이 안 되고. 근데 바꾸는 뭐 석가리 식으로 할 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내부가 이렇게 사각형 할 거면은 아파트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근데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잖아. 그럼 그건 그렇게 하고 페인트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외장은 뭐 하는 게 낫니? 그거 그 페인트 스타코? 스타콘 다 나중에 이동할 때 깨져요. 그럼 안 깨지는 거 뭐가 좋아? 안 깨지는 거. 세라믹 사이딩 말고. 부동산 경매로 벤치타다 작가 정재용 군과 함께 서산 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실채권 한 원금 50억, 이자 8억, 58억을 40억 원에 매수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28억을 질권대출로 빌렸고 나머지가 우리 돈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당 받는 날 우리가 또 빌라를 낙찰받았죠. 낙찰자죠. 그러니까 매각 대금으로 낸 대금에서 배당 절차를 통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이게 맞는 짓거리인가 안 맞는 짓거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이제 또 인도 명령 또 새로 할 사람들 신청도 하고 또 합의가 잘 된 분들은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과 함께 또 배당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이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고생해주는 우리 이제 동업자 재홍 씨의 이제 오늘 심경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요? 할 말이 신경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인입니다. 올인. 생활비도 지금 바닥이 났고 버텨야 산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못 버티면 죽는 겁니다. 이번에 진짜
털리고 어쩌고 하면은 그게 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니 뭐 1, 2년만 버티면 뭐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좋아지지. 1, 2년 아니야. 1년만 버텨야지. 나머지 전세 치고 세입 받아 살아야지. 내가 피곤하니까